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러버스를 조금 리바이즈를 했어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을 했듯이 이제 통신 및 정보 시스템 연구실 홈페이지로 가서 티칭에서 이제 302 수업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 실러버스 페이지가 뜹니다. 뭐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강의는 온라인 강의이면서 동시에 군 복무 중 원격 수업 학점 인정 개방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재학생은 거의 없고 이제 적어요 현재. 그 다음에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이 상당수가 신청을 한 그런 상태예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듯이 이 화요일 목요일의 이 정규 수업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시간에는 웹엑스 그러니까 PLMS를 통해서 웹엑스로 라이브 미팅을 할 텐데 고칠게요. 클래스 미팅이라기보다는 헬프 세션이에요. 그래서 헬프 세션은 현재 재학생인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라이브 Q&A 뭐 이런 시간이 되겠고요. 이 시간에 제가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데모라든가 문제풀이 이런 것도 할 거고요. 오늘처럼 이제 확률과 관련된 어떤 뭐 설명들 이런 것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은 어떻게 오피스 아워를 하느냐? 재학생들은 이 시간에 오피스 아워니까 들어와서 이제 질문을 하면 되고요. 물론 이제 재학생도 이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일 저녁 시간에 이제 어포인먼트 없이 언제든 실시하니까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잖아요. 다들 지금 수강 신청돼 있는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 문자에 답을 하면서 학번 이름 써주시면 이렇게 답하는 학생들은 다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저녁 시간에 일과가 끝난 후에 군 복무 중이라도 일과가 끝난 후에 저에게 어포인먼트를 하지 않고도 오피스 아워를 하려고 전화했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요. 꼭 보내주세요. 아직 한 절반 정도 학생은 아직 안 보내주셨어요. 이걸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전화로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줌으로 할 거니까 처음에 질문을 하기 전에 이건 수식이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은 컴퓨터 가능한 시간에 전화를 해서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이동 중이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뭐 줌 미팅 한 30분 후에 가능하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그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4판인데 포스 인터내셔널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SBN 번호가 그냥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홈워크를 교과서에서 찾아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책이 그냥 4판이 아니라 포스 인터내셔널 에디션이다 하는 걸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실러버스 뭐 업데이트는 이렇게 됐고요. 계속 타이포 같은 거 고칠게요. 말했지만 뭐 라이브 클래스 미팅이 아니라 라이브 헬프 세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여기 홈페이지에서 스케줄 다운로드 누르면 뜨는 그 페이지인데 제가 여기 업데이트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에 이제 이번 학기 미팅 유튜브 링크 그 다음에 이번 학기 미팅 제가 판서를 하잖아요. 원노트 링크를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얘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홈워크 같은 게 뜰 거예요. 홈워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지난 1학기에 있었던 수업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1학기 클래스 미팅의 이게 유튜브 영상 이게 원노트 그 다음에 1학기의 홈워크 이그잼 퀴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은 지금 조금밖에 안 올라와 있지만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강의 핸드아웃을 원한다 그럴 때는 여기 누르시면 되고요. 전에도 말했지만 패스워드 챕터 1은 1, ONE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강의 준비한 것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라는 거고요. 앱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게 안드로이드든 iOS든 간에 앱 스토어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 무료예요. 그러면 이걸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냥 PC에서도 당연히 원노트에서 볼 수 있고요. 먼저 실러버스 리비전 이거는 이제 지금 방금 제가 다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련돼서 이제 복무 중인 학생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지금 뭐 소속 이름 같은 거는 이제 지웠고요. 이제 학생이 지난 1학기 영상을 보다 보니까 뭐 홈워크를 매주 한다, 뭐 언제까지 제출해라 이런 걸 보고는 이게 훈련이 있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간단히 설명을 하면 매주 홈워크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챕터 단위라든가 이런 걸로 홈워크가 나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중간고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 뭐 다 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아마 그 우리 그 PLMS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요거 타고 들어왔잖아요. 네, 요런 거 밑에다가 예를 들면 뭐 챕터별 홈워크라든가 이런 걸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상당히 플렉서블하게 올릴 테니까 그래서 뭐 과제를 미루는 것 이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 이전의 과제들은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제출하라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그때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같이 공유해야 할 만한 질문이라면 오늘처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업을 이미 들은 학생들은 제가 그 몬티홀 프로블럼이라는 문제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 텐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몬티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직접 몸으로 한번 부딪히면서 겪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노트에 링크 걸려 있는 그 페이지예요. 좀 확대를 했고요. 몬티올 문제를 간략히 설명을 하면 문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두 개에는 염소가 감춰져 있고 하나는 BMW, 뭐 제일 좋은 차라는 뜻이겠죠.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문을 딱 찍어요 하나. 그래서 그 문을 열었을 때 BMW가 있으면 제가 가지는 거고 고트가 나오면 고트를 가지는 건 아니고 그냥 꽝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BMW를 탈 확률 당연히 3분의 1이라고 여러분 모두 답을 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트위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번에 있을 것 같아요. 1번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 쇼의 호스트가 문을 하나 열어줘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닌 문. 그러니까 제가 1번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2번, 3번 중에 하나가 열릴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랬더니 2번을 열면서 이번에 염소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여기 질문이 뭐냐면은 그냥 1번에 있을 것이냐, 제가 1번을 선택했잖아요. 아니면 3번으로 움직여 갈 거냐 이렇게 한번 기회를 더 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문이 두 개고 차가 하나고 염소가 하나니까 뭐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뭐 바꾸든 안 바꾸든 뭐 특별히 내가 뭐 유리한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냥 계속 1번에 있으면 여기서 1번을 클릭해요. 있겠다고. 그랬더니 뭐예요? 차가 여기 있었네. 그렇죠? 이게 BMW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람보르기니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야 이렇게 루저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빠서 제가 한 번 더 플레이를 해요. 예, 이번에 2번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3번을 열어줬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2번에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번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확률은 똑같을까요? 차 하나, 염소 하나. 그래서 그냥 2번에 있어요. 오, 이번엔 차를 탔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플레이를 해요. 이번에 3번을 선택해 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1, 2번 중에서 2번을 열어서 염소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3번에 있지 뭐, 그쵸? 예, 그랬더니 잃었어요. 자, 여기서 언뜻 보면 그냥 뭐 2분의 1의 확률일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선택하고 그다음에 고트 하나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또 선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2분의 1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설명 한번 볼까요? 서머리가 있는데 처음 선택해서 제가 바꿔요. 다른 걸로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레이를 해볼까요? 여기서 1번 선택했더니 2번을 열어줬잖아요. 그럼 3번으로 가요. 에이 뭐야, 1번에 있었네. 자, 다시 한번 2번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1번을 열어줬어요. 3번으로 가요. 오, 탔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나의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스트래터지.
또는 이제 니명한 일편단심 스트래터지가 있겠죠. 예. 물론 뭐 제가 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 안 바꿨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요 두 개만 비교를 하겠어요. 참고로 내 선택을 예를 들면 동전을 던져서 결정한다 그러면 그 랜더마이즈드 디시전 룰이라고 해요. 일단은 그래서 요 두 개만 먼저 어떤지 보겠어요. 이거 스위치는 배신자 무조건. 돈 스위치는 니명한 일편단심. 자 봅시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꾸는 걸로 내가 한 1000번 플레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650번 정도 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반대 나머지 숫자만큼 제가 잃었다는 거죠. 반면에 니명한 일편단심으로 한 672번 플레이를 했더니 200번밖에 못 땄어요. 자 그러면 제가 스위치를 한 게임에서는 몇 번 땄어요? 비율로 한 66% 땄죠. 스위치 안 한 니명한 일편단심 스트래터지를 썼더니 33%예요. 뭔가 굉장히 익숙한 숫자 아닌가요? 66, 33. 네. 하나는 3분의 2고 하나는 3분의 1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우연히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많이 플레이를 했는데요. 그게 이 몬티올 문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영상을 하나 볼까요? 이것도 이제 원노트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플레이를 해볼게요. 들리시나요? 저는 들리는데. In this episode, we discuss the famous Monty Hall problem, its seemingly paradoxical solution, and a formal proof using probability theory. But first, please do subscribe to this channel for more content coming out regularly. 네. And please consider supporting 구독, us by 좋아요, joining 알림 our 설정. Ko-fi. Links in the description below. The Monty Hall 네,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설명은 뭐 똑같아요. problem is named for Monty Hall, the longtime host of the show Let's Make a Deal. It involves an abstraction of a particular game on the show where a contestant attempts to find a prize behind one of several doors. 네, 세 개의 In the 문이 formal 있고요. version of the problem, there are 3 doors. A prize, usually a card, is randomly hidden behind one of the doors, while the other 2 doors have goats. The game starts with the player choosing door 1. The host then opens one of the other doors, say door 3, to reveal a goat. The player is then given the option to stick with door 1 or change to door 2. Given that there are only 2 doors now, one might intuitively think that there is a 50-50 chance of getting the car with either. 네, 여기서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1번, 2번 분에 고우트 하나, 카 하나니까 50-50 찬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 제가 여기 보여줬지만 어땠어요? 이게 50-50가 아니죠, 그렇죠? 만약 50-50라면 스위치를 하든 하지 않든 내가 윈할 확률이 50%에 가까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봅시다. To the original choice of door 1 or picking the remaining door 2, but in fact, that is not the case.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Explain why. Let's go over some of the observations and assumptions that underpin this problem. First, the host 네, always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설명은 여러분이 이제 시간 날 때 들으시면 되고요. 이거 뭐 5분 동안 들을 건 아니고 결국은 뭐냐? 잠시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 probability theory를 바탕으로 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죠? 여러분이 봤지만 뭐 베이즈 룰이라고 하죠. 예. 베이즈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이즈의 해서 apostrophe 룰 또는 뭐 이거 헷갈리면 더 베이즈 룰 해도 되죠. 사람 이름을 쓸 때는 더를 붙여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베이즈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베이즈 룰 그러면 apostrophe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더 베이즈 룰이라고 했으면 이제 베이즈가 사람 이름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보통 이런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두 개의 이벤트 사건 A, B가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조건부 확률과 이렇게 되어 있는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연결하는 식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죠? 네, 이거 equals 한 다음에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과목 이제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어떤 PA에 곱하기 PB분의 PB given A.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게 조건부 확률 of event A잖아요. 그것을 요거 확률 of event A를 우리가 어떤 correction factor를 곱해서 수정했다, modify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에서 강조할 건 뭐냐면 조건부 확률을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를 un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를 correct한 걸, correction한 걸로, correction factor를 곱해서 correction한 걸로 보자는 거고, 이 몬티올 문제를 풀 때 핵심 중에 핵심으로 쓰이는 디어렘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쇼를 예를 들어서 한 번 진행하면, 아까도 봤지만 제가 왜 스위치 했을 때도 차를 못 탄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냥 처음대로 있었으면 탔는데 괜히 바꿔가지고 못 탄 적도 있었고, 또는 스위치 했더니 탄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걸 여러 번 시행하면 이 스위치하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스트래터지가, 팔러시가 또는 스트래터지가 내가 위닝할 확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냥 위닝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윈하면은 플러스 1을 주고 루즈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굉장히 반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10번씩 해서 제가 한 100살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 스트래터지를 쓰면은 이게 652번 플러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한 300번이 300 몇십 번이에요. 355번인가요? 마이너스니까 네트로 어떻게 돼요? 약 300, 200, 플러스 300 정도. 저는 이익이죠. 반면에 이 스트래터지를 쓴다고 해보세요. 그럼 끔찍하죠, 그렇죠? 만약 이 정도 회수를 했다면 거꾸로 마이너스 300쯤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큰 차이를 내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건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인슈타인이 왜 그 상대성 이론, 그다음에 광전 효과, 그다음에 브라우니안 운동에 대한 설명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스타 중에 스타였지만, 그 양자역학 관련돼서 흑역사가 있잖아요. 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insanity, 광기, 미쳤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이게 사실 확률론을 고도로 깐 거죠. 자, 나는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한다고 뭐 믿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주사위예요. 신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브리티시 뮤지엄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대형 박물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언제 거냐? 기원전 7세기. 사실 더 오래된 것도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 전에 급히 가져오다 보니까 이걸 가져왔어요. 인간은 주사위 노름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던지는 동작은 뭐 우리는 같다고 보는 거죠. 물론 뭐 밑에 똑같은 주사위를 어떤 오리엔테이션으로 어떤 속도로 던지느냐 하면 똑같을 수도 있죠. 거의. 그런데 미세한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doing the same thing을 over and over again 하는데 달라지죠. 그렇죠? 확률론은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와 연결해서 요걸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이제 벤 샤피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PC, politically correct한 그런 표현으로 만약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미국판 극우예요. 극우. 학부는 아마 UCLA를 나오고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말도 잘하고 일종의 미국 우파 또는 미국의 그 공화당 지지자들의 어떤 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요. 참고로 여기 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관심 있으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딱 요거 틀자마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국가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남 탓할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듣고는 이제 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이게 거북한 사람도 있을 거다, 나처럼. 나갈 사람 나가도 된다요.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웅성거리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이 주장을 본 과목, 이 확률 과목과 관련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아까도 봤지만 제가 그 몬티올 문제에서 스위치 안 하는 스트래터지를 그냥 가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1번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호스트가 2번을 열어줬, 게스트가 호스트가 2번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저는 그냥 1번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도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따고 안 따고는 정말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의 디시전, 이 벤 샤피로의 말과는 달리 나의 인생은 나의 결정들의 결과이다. 이런 말과는 달리 나의 디시전이 그렇잖아요. 나의 디시전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외력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구가 멸망했어요. 어떡할까요? 외계인의 침공해서. 예. 그래서 이 디시전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이 디시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현실이 지금 프레젠트가 과거의 그러니까 past decisions,죠. 나의 프레젠트를 결정했다. 이런 말은 사실 모욕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이 내린 결정 때문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거나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외적인 요소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벤 샤피로가 했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 번의 선택에 대해서는 자기 말이 맞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들어보면 단수 복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자유국가에서 나이 든 사람이 외부 외력 때문에 나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내가 비참하다. 특히 이제 돈이 없다.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확률 수업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듣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몬티올 문제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는 디시전들이 다 몬티올 프로블럼에서의 디시전이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처음에 선택한 거에서 반드시 스위치하는 어떤 스트래터지로 인생을 살아요. 디시전을 내려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뭐 정보가 없을 때는 그냥 3분의 1이니까 아무 문제나 선택했지만 조금 뭘 되는 거 보고는 마음을 바꿨어요. 이렇게. 무조건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꿨더니 그런 스트래터지를 했더니 인생이 꽃이 핀 거예요. 그렇죠? 프레스 300 여기에 억1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성공을 금전적으로 적어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00억 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벤 샤피로의 말은 언뜻 들으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나의 디시전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 번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선택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해도 BMW가 나오진 않아도 이것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때요? 사실 인생은 계속 선택이잖아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선택이잖아요. 예, 그럴 때 상당히 바른 선택들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먹으면 소용없죠. 예, 근데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몬티올 문제에 대해서 좀 데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을 좀 깎고 확률이란 게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이 벤 샤피로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 과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확률적인 어떤 마인드 있잖아요. 확률과 통계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긴 인생에서 계속적인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모든 선택에서 플러스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선택에서 in the long run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파이낸셜 디시전이든 뭐든.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길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문제풀이 이런 거는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고 이게 워낙 흥미로워서 이거 준비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나이 때도 뭐 봤겠지만 그 EBS에서 여기 이제 EBS에서 이 평균의 함정이라는 영상을 방영해서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 영국에서의 가장 행렬 얘기를 하면서요. 네. 그런데 이제 1시간 동안 소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지나간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죠? 네. 네, 행렬은 키 순서대로 이제 나오는데요. 그 키가 소득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소득이 적은 사람은 이제 키가 굉장히 작고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뭐 거인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48분 정도 지속이 되는데 행렬이 마이너스는 안 나오죠. 아, 빚쟁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처음에 키가 작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나이가 작은. 그래서 30분이 지나도록 겨우 이제 1m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은 이제 18분 동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60분인 모양이네요, 그렇죠? 48분이 지나자 키가 커져가지고요. 2m가 넘었어요. 그다음, 네, 뭐 이건 옛날 얘기니까 이해를 하세요. 예, EBS 앞부분 제가 잘랐는데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지가 있어요. 예, 마지막 몇십 초,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행진인데 몇십 초 남겨두고는 수십 미터의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110m짜리도 등장한대요. 구름에 가려서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경제학자가 이제 71년에 쓴 책에서 비롯됐나 봐요. 네. 그래서 사회 구성원 소득 불균형을 통계로 표현했다. 그래서 아마 키의 평균은 뭐 1점 몇 미터겠죠. 우리처럼. 네. 구성원 절반 이상이 난장인데 네. 평균은 나오네요. 여기 평균 키는 170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이야기인데요. EBS가 사용하는 방식을 저는 좋아하지는 않고. 예. 근데 저거는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냥 어떤 숫자가 n 개 있을 때 x1부터 뭐 xn까지 있을 때 이걸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이 산술 평균이라고 하죠. 우리 여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산술 평균, arithmetic average라는 것이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많이 쓰지만 이 숫자들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여기 보면은 여기 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이 책이 이제 이 책을 보고 이 책의 내용을 보고 이제 저렇게 한 거지 뭐 원저를 본 건 아니에요. 어쨌든 확률 경영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몬티올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이제 평균의 함정이라는 책이고 EBS가 여기서 따와서 이제 평균의 함정이라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저는 요 최근에 나온 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참 좋아해요. 참고로 이 저자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분이었는데 정말 대단한 의지력으로 공부를 해와서 하버드의 무슨 어떤 무슨 프로그램의 교수로 계신 분이에요. 네, 이거죠. 그냥 하버드 대 교수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의 교수신데 이분의 이 책도 저도 읽었는데 뭐 영상으로 사람들이 독후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뭐 다른 것보다 이게 괜찮았어요. 잠깐 볼까요? 1940년대 말 미국 공군이 한 가지 문제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맞는 조종석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공군 4,000명을 대상으로 신체 치수를 측정했습니다. 키, 가슴둘레, 다리 길이 등등 가장 중요한 10가지 신체 치수를 뽑은 뒤 매우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4,000명 중 몇 명이나 이 10가지에서 평균 범위에 들어올까? 공군에서는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군에서 측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비행기 이제 칵핏 조종실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의자를 다리 길이가 얼마짜린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야 될까?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조종관은 팔 길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팔이 극단적으로 짧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멀리 있으면 조종이 안 될 거고 긴 사람도 뭐 이렇게 조종하기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키가 크면 왜 키 큰 분은 지금도 차 막 여기 닿죠. 조금 덜컹거리면. 그래서 요 칵핏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키를 x1 뭐 그다음에 키도 있지만 여기에 뭐 몸무게도 있을 수 있나요? 뭐 다리 길이 키랑 다리 길이 이런 건 다 팔 길이
x2 뭐 다리 길이 x3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길이라서 이제 뭐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해요. 그러니까 x, y, z로 합시다. 그럼 키가 이제 사람들마다 x1부터 어떤 n 명이니까 다 있을 거잖아요. 일단 평균을 내요. 그러면 x바, y바, z바가 나올 텐데 딱 이 점에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거를 좀 폭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운더리 안에 잡아요. 그러면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이쪽이 x축, 이게 y축, 이게 z축이면 어떤 x의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그러면 이제 이런 스트립이 되고요. 그렇죠? yz 하면 여기 어떤 큐브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세 개라면 x, y, z. 그런 다음에 다시 이 n명 중에서 저 큐브 안에 몇 명 들어가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우리 생각에는 저 안에 많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너무나 적은 숫자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 다음 걸 못 만들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여성분이 이제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소득이 얼마고 나이가 얼마고 뭐 어떤 한데 자기가 배우자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들을 얘기를 해요. 나는 눈이 높은 게 아니다. 평범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소득은 얼마고 나이는 얼마고 뭐 예를 들면 남자 쪽 부모님의 뭐 재정 상태는 어떠하고 그다음에 뭐 취미는 뭐 어떤 걸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 나열을 했는데 각각을 보면 다들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걸 읽은 남성들은 저기 대입을 해볼 거 아니에요. 나는 저 괜찮은 여성의 배우자 감이었을까? 저처럼 나이가 이제 50된 사람은 저 괜찮은 분인데 내가 지금 청년이라면 저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 보면 하다 보면 이제 날라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제가.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뭐지? 뭐 이러면서 어때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 공군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분은 평균을 가지고 각각의 평균을 가지고 어떤 이제 하이퍼 큐브겠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면 세븐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의 하이퍼 큐브를 만들어 놓고는 그렇잖아요. 각각의 평균에 대해서 뭐 이 정도 분산 줬으면 많이 준 거야. 했는데 이제 웬만한 남성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평균과 분산.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의 이제 함정은 적어도 EBS가 말하는 건 평균 값만 가지고 했잖아요. 170인데 실제로 턱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좀 더 우리 이 과목에서 배우는 것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떤 벡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분포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통계에서는 분포라고 그냥 흩어져 있는 산포가 있는데 확률 시간에 이런 걸 랜덤 벡터라고 해요. 랜덤 벡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문자로 표기를 하거든요. 이 랜덤 벡터가 있을 때 이 랜덤 벡터의 민 벡터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각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뮤라는 걸 제가 많이 쓸 텐데 자 이렇게 잡고요. 이것도 너무한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x에 y에 z에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결국은 어떤 내가 생성한 오브저반 벡터가 랜덤 벡터가 이 하이퍼큐브에 들어갈 수 있느냐잖아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저 책에서는 뭐 경로 의존성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확률 및 통계를 가르치는 적어도 이 수업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뭐냐면 얘들이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정확히 얘들이죠. x, y, z가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이제 설명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면 여기 x에 x1, x2 t라고 할까요? 시간 t 그냥 t1, t2, t3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이제 벡터예요. 벡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벡터는 요 세 값을 가져요. 그렇죠? 요게 값이에요.
이런 벡터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래프로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벡터는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져요. 그러니까 뭐 직선이라고 봐도 돼요. 그냥 뭐 이게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요 점을 반드시 지나요. t2, 뭐 예를 들면 뭐 2라고 합시다. 이 점을 반드시 지나고 다 기울기가 이제 다른 선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있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기울기는 뭐 제가 뭐 2분의 1 이상인 것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 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합시다. 동일한 확률로.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네, 평균적으로는요, 이게 수평한 직선이 되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대고는 뭐 요 안에 들어가는 여기다 이제 좀 봐줬다 이러면서 요 안에 들어가는 직선 몇 개 될까 이러면 요 기울기가 2분의 1이 안 되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까? 예. 잠깐 요게 1이니까 2분의 1 있긴 있겠네요. 그 굉장히 적은 거죠.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관찰하는 요 값들이 그냥 이 과목에서 얘기하는 대로 인디펜던트 하면 물론 그때도 이제 스피어 하드닝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그 하이퍼 스피어 상의 표면에만 존재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각각의 평균 근처에 모여 있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는 나중에 랜덤 프로세스, 랜덤 벡터, 랜덤 프로세스, 적어도 이제 two 랜덤 베리블스 이상을 설명할 때 나오는 거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 요 영상들은 한번 흥미있게 보시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요 평균의 종말 이 책 괜찮아요.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오늘 헬프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다음 주 되기 전에 수업 헬프 세션 시간 되기 전에 제가 아마 홈워크 관련된 포스팅을 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